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11시 제주 라이브 특집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쁜 공간에서 또 아름다운 두 분과 방송을 함께하게 될 텐데요. 2년 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임상화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최혜번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원양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비욘디가 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운동법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 어딘가요? 고요 산책. 고요 산책이라 고요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주도에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며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요 산책을 또 추천드립니다. 공항과 멀지 않고요. 또 오늘 여기 위에서 머무셨다고 들었어요. 네, 북스테이가 가능하죠. 그렇죠. 밤에 들어왔을 때 네. 고즈넉한 이 공간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죠. 그리고 새벽에 살짝 내려왔을 때도 아주 편안한 공간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책을 뜻하지 않은 인생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음. 정말 다양한 책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찬찬히 나를 돌보는 시간, 이런 쉼을 갖고 싶으시다면 고요산책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 장소가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임상원 선생님께서는 2년 전에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생활습관병 센터장이시기도 한데요.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책을 출간하시기도 하고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좀 출연을 해주셨던 분인데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항상 꾸준히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라는 제가 해시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말대로 그냥 꾸준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라는 것은 정말 2009년도에 제가 그때도 책을 내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하고 주로 보건소, 복지관, 구청 이런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꾸준히.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저 열정으로 잠깐 반짝하다 말겠지 했는데 제 아직도 하네. 열정력.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열정력 중에 거의 탑을 찍고 계실 만큼 하시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정말 지치지 않는 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책을 내시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 여기 곳에도 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또 임상훈 선생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엄마들의 몸 공부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선생님께서 또 소개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햇번. 네. 본인 소개 제가 그냥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에 살고 있고요. 제주에서 엄마들의 몸 공부를 도와주는 웰빙 무브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아파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던 지금 저렇게 됐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전달해주고 있고 사실 환자로 아픈 사람으로 선생님이랑 만나서 움직임을 조금씩 하면서 이 움직임의 가치랑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주변에 알려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한테 이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 싶다. 임상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공부와 움직임을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엄마들이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웰빙 무브 활동가로도 정말 활발히 활동에 중단해 주신 느낌이 들어요. 2년 전에는 이제 선생님과의 첫 만남을 회고하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았던 생방송의 인터뷰가 기억나는데 요즘도 멋지게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과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생방송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이 좋았다님, 그리고 권태우님도, 일핑님도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좁은
조금 인터넷의 연결 때문에 버퍼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또 최고의 화질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주제로 이렇게 제주까지 오셔서 네, 라이브에 함께 해주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일까요? 사실은 제가 진행해왔던 수업들은 2013, 14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해왔던 뭐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랄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만났잖아요. 맞아요. 국가대표 저도 경영외과에서 그때 출산 직후라서. 그런 활발지 아니면 림프신화요. 사실은 저도 수면 장애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코로나로 힘든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생존운동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또 만들었거든요. 그 비밀은 사실 자율신경계 중에 미주신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면역과 관련된 미주신경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지 그리고 면역력을 무조건 높인다는 것만이 과연 좋은 것일지 면역력을 적절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습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키워드가 바로 면역력 강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 독감, 뭐 감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면역력 하면은 챙겨야 돼, 막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위한 생활 습관이 있다. 저는 이 주제만 봐도 면역력을 위한 생활 습관이 있다? 면역력을 위한 건강식품은 들어봤는데 생활 습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면역력이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 생활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송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게 왜요? 이 순발력. 너무 좋습니다. 미주신경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거칠거칠한 것도 지금 미주신경 톤이 안 좋다는 네. 신호예요. 사실 긴장이 오늘 왜 이렇게 되는지 왜 되냐면 너무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 전달 드리고 싶다 보니까 자꾸 손이 오그라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일상에 안 좋은 습관이라서 제가 살짝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좀 바닥들을 넓혀서 안전해. 지금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거나 나를 잡아먹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일상에서의 습관이거든요. 알아차리고 네.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의식적으로 이걸 다시 무의식화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잖아요. 네. 이런 생활 습관, 움직임 습관 같이 좀 오늘 잘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도 약간의 버퍼링이 있지만 집중하며 열심히 시청할게요 해주셨고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와, 북카페가 너무 멋집니다. 우리 고경애님, 광숙김님, 총알택시님, 아빠 어디가님도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좋은 강의다 라고 기대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주제가 참 좋습니다. 은은한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님도 와우 해주셨는데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또 무브가 또 아파트라는 곡으로 한번 준비해줬다고 하셨거든요. 네, 버퍼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즘 그 자율신경계 기능장애로 많은 분들이 고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표적으로는 뭐 공황장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연예인병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만 시달리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워낙에 우리 공인이잖아요. 네, 그죠. 알려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는 불편감을 우리가 좀 접하기 쉬웠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정도 차이일 뿐이지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햇버님 같은 경우에는 자궁하수증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자궁하수증이란 골반 기저 기능 장애예요. 네. 골반 바닥에 있어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거기가 약해서 그랬을까? 강화 운동을 해야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주장하기 때문에 네. 좀 이단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압력의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통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쥐어짜고 있는 부분은 없을지 살랑살랑 꼼지락 부드럽게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을 즐기다 보면 이게 댄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분절 움직임을 바로 하시라 그러면 특히 몸통 부위를 잘 못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몸통 부위가 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고안을 했어요. 제가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를 2009년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개발한 밴드가 있어요. 웰빙 밴드라고. 정말 웰빙이란 현재 빙을 잘 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잖아요. 웰빙이란. 네. 그냥 특별히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정말 디톡스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디톡스 주스를 먹어야지 해독이 되고 그리고 뭐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대표적으로는 좋죠. 홍삼 좋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먹어야만 할지 방법이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을지 저는 생각하기에 디톡스를 진짜 위해서라면 내 몸이 디톡스 환경이 되게 하는 움직임이 어디에선가 결여돼 있지 않을까? 네. 왜 결여됐을까? 그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얼어붙어서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러한 본인의 몸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옴죽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공감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어딘가 꽉 갇힌 듯한 느낌이야. 숨조차 안 쉬어져. 이건 나한테서 움직임이 결여된 나의 일상생활 습관 때문이 아닐까? 이걸 같이 좀 풀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산을 하면서 이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게 보통은 출산 후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또 아기 때문에 어딜 나가기도 어렵고 또 뭔가 우울감도 오고 호르몬도 날리고 막 정말 복합적이게 이게 난가? 막 여러 가지의 근원적인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필라테스 샵을 가든 PT 샵을 가든 큰 근육 움직이는 걸 하긴 하는데 몸이 약간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서 좌절감이 들고 그럼 어디가 문제일까라는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저도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몸의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역을 위한 움직임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또 셀룰라이트 부분 많은 분들이 고민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여자들은 또 이렇게 엉덩이와 허벅지와 이렇게 다 셀룰라이트가 날릴까요? 이게 제가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보통 셀룰라이트 하면 그냥 피부의 문제라고 맞아요. 모양상 바디 쉐입의 문제라고 네. 그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염증 질환이잖아요. 네, 조금만 검색해봐도 요즘엔 정말 좋은 정보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본인의 알고리즘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던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 크림 샀대. 크림 사죠. 그리고 빡빡 문질러. 괄사 사야 돼요. 사야 돼. 근데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셀룰라이트는 내 몸의 염증에 의한 섬유화. 그러니까 옴죽달싹 못하게 지방과 노폐물과 수분이 그냥 고여있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몸의 결합 조직, 콜라겐, 근막이 무너지는 공간에 보통은 공간이 있으면 뭐가 그쪽을 채우죠? 물이 그쪽으로 흐르기 쉽죠. 더러운 물. 우리의 체액 중에 더러운 애들이 그쪽으로 고이는데 그쪽에 노폐물들을 다 끌고 가요. 지방 덩어리, 단백질. 원래 얘네들은 누가 청소를 해줘야 하죠? 림프가 청소를 해줘야 해요. 림프 알죠? 움직임에 의해서 앵커링 필라멘트가 있거든. 그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그 사이로 이 더러운 애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드럽고 작은 나한테 딱 필요한 움직임이 부족한 거예요.
몸이 붓고 찌푸도 하고 힘들 땐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내 몸의 신호였는데 그걸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또 무거운 걸 들고 운동화를 맞아요. 신고 억지로 내 몸을 끌고 나갑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죠. 주인 되는 삶이 아니죠. 노예의 네. 삶이죠. 누가 이렇더라 그냥 음. 딸려가는 삶, 주인 되는 삶, 중력과 친구 되는 내 몸의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공부해서 알잖아요. 책에서도 오래 철학자들이 말씀을 해오셨고 우리 삶을 삶으로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셀룰라이트 하면은 빨리 뽀개서 없애야 되는 존재.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 네. 뽀개집니다. 네? 안 뽀개져요? 한 번 만들어진 것은 정말요? 조직의 변형이에요. 네. 그럼 가져가야 돼요? 네. 예방하셔야죠. 그리고 다행히도 오랜 시간에 의해서 점점 희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당장. 맞아요. 지금 당장 뱃살 빼고 싶고 막 이렇게 두드리고 저는 그 셀룰라이트 크림이라고 하죠. 크림 막 발라가지고 괄사로 막 엄청 문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아마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마존에서 그렇게 해서 문지르면 예뻐지기도 하죠. 네. 근데 면역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라요. 각자 다 다르거든요. 너무나 큰 기계적 자극을 한꺼번에 줬을 때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큰일 났다라고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은 정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도 하고 염증을 워워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도 하거든요. 운동이 좋다라는 건 염증을 워워해주는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우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보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데 그것도 정도껏 본인한테 맞는 본인의 몸에 필요한 걸 몸의 허락을 구한다고 하죠. 그걸 잘 조율해서 이걸 자율신경계 조영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달라요. 그때 달라요. 오늘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 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잘못되게 저같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자, 금천구에서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은 버퍼링이 없네요. 와, 화면 각도가 환상적이다. 뉴키즈 같습니다. 잘 배울게요. 말씀을 엄청 우아하게 하시네요. 선생님 식사도 이 면역과 관련돼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뭐를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디톡스를 디톡스 위해서는 주스를 먹고 뭐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을 사실은 먹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턱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뇌신경 중에 3차 신경이라고 뇌신경 5번 신경이 있거든요. 얘가 잘 활동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음식 최고. 어떤 음식일까요? 그런 게 약간 예를 들어 후루룩 마시지 않는 음식. 국물류 말고 그러니까 뭐 즙이랄지 뭐 선식 나 이거 특정 음식을 얘기하면 안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음료를 마시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약간 씹고 씹자. 예, 씹고 그리고 미소 짓기. 미소 짓기, 스마일. 이건 얼굴 신경, 뇌신경 7번 신경. 그리고 살짝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움직임도 좋아요. 감당 가능한 부하로 살짝 올라가는 그것이 이쪽 목 쪽에 있는 뇌신경 9번 신경. 호흡수, 심박수, 미주신경에 영향을 주는 신경들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목과 목의 긴장과 이 앞쪽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습관.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좀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즐거운 음식을 정말 탐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 거 먹었을 때 계속 행복하신가요? 좀 지쳐요. 네. 계속 먹다 보면
그 좋아하는 쫄깃 밀가루 먹고 나서 한참 기분 좋으신가요? 아, 저는 먹을 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음. 먹고 난 후에 또 바로 후회해요. 그 라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잠깐의 그 치팅은 저는 잠깐 좀 해독할 수 있는 나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내장기 움직임 해주고 이쪽 앞쪽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움직임. 잠깐의 치팅은 그래도 저도 맥주 좋아하고 살라미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본인이 이걸 먹었더니 내가 어떻더라 아, 하고 알아차리는 습관. 그게 가장 좋은 식습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괄사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저 혼날 것 같은데 이거 누군가 보신다면 그쵸? 괄사가 효과가 있으니까 괄사를 하겠죠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계적 자극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같이 그냥 이제 좋다니까 무조건 빡빡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그렇죠. 피해야 된다. 이런 음. 말씀 있어요. 사실 림프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막 때리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게 림프의 순환을 돕지 않아요.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림프의 순환은 정말 우리 이 껍데기가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느낌 정도예요. 정말 고급 스파를 가보세요. 림프백, 림프 드레나지 테크닉을 제대로 쓰시는 분한테 그 MLD를 받아보시면 아,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러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 그걸 일상에서 본인이 꼼지락 그리고 가장 쉬운 거 뭐냐면 기지개인 거예요. 쭉. 쭉 힘있게 늘릴 수 있는 네. 그런데 기지개를 못 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어깨가 아파서. 이게 안 올라가서. 아이고. 그러지 않는 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말씀 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비욘드에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뭐 괄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위한 생활 습관이 주제인 만큼 바로 실전에서 따라해 볼 수 있는 동작들을 전 너무너무 배우고 싶거든요.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찌질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같이 안 되고 정말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고2 때 엄청나게 몸이 아팠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병원을 전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너 얼마나 앉아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내가 너무 오래 앉아있구나. 꼼짝 안 하고 숨도 안 쉬는구나. 저의 알아차림의 시작이었어요. 저를 살린 건 의사 선생님이었죠. 울컥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뭔가 1년을 헤매고 만났던 분이에요. 마음을 터칭해 주셨네요. 마음까지는 안 터칭이고요. 단지 생각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아. 못했던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너무 안 움직였다 싶으면 움직임을 계속 내 생활에 넣었어요. 근데 쉽지가 않죠.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계속 꼼질꼼질했어요. 와, 그렇게 잘하고 싶던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전교 1등. 오. 이과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와. 정말 의대 가라는 걸 제가 안 갔던 이유는 저는 남을 그렇게 도울 만한 성품을 지니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놓고 그러니까요. 계시잖아요.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였냐면 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나 혼자 살기도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데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무슨 엄마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자. 정말 파이팅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의사 되면 환자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을 해서 의사 선생님은 누군가를 힐러잖아요. 누군가의. 우리 인류가 문명이 생기게 된 것은 뼈가 붙었는데 더 살아서 죽은 그 뼈 유골을 보고 발견한 고고학자들. 진화적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이게 돌봄을 당하지 않았으면, 돌봄을 받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얘를 먹여줬다는 거죠. 돌봐줬다, 나을 때까지. 그게 의학의 시작이고 우리 인류 문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울컥. 오늘은 내가 우는 타임인가 보다. 아, 난데샜죠? 난데샜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몸의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고 뭉클하다. 네, 근데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앉아서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분 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돕고 있어요. 암요양병원이랄지 네. 치매 안심센터랄지 그리고 장애인, 특히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 바로 오줌 마려워요라는 저 원래 오줌 마렵다는 신호가 안 왔었는데 네. 그런 그 작은 미세한 움직임을 제가 돕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햇번이 아팠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를 돕게 되면 그때 완전히 나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확 잔잔한 음악 때문인가요? 네. 올라오네요. 예. 그만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아, 이 목소리가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 이렇게 떨리고 이것도 다 미주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정말 뇌신경 10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중에 가장 넓게 분지된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이 있고 교감이 있다 이건 배웠어요. 뭐 교감 선생님 뭐 이러면서 우리 외웠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은 우리 목과 그리고 골반 있는 쪽, 청골 쪽, 그리고 교감 신경은 우리 등허리 쪽. 등허리 쪽. 그래서 뭔가 등골이 오싹하다, 등이 빳빳하다, 뭔가 허리 통증의 주범이죠. 네. 교감신경 항진증. 거기에 우리가 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교감신경이 사실은 미주신경이거든요. 그와 함께 청골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주다 보면 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습. 하려다가 제가 울었죠. 제가 이 웰빙밴드를 2009년도에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네. 아까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데 항상 이런 탁자랄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골반 바닥을 넓히게끔 그리고 발바닥을 넓게 느끼면서 흔들흔들 앞뒤 꼼지락 좌우 꼼지락 이렇게 무한대 꼼지락해서 내 몸을 다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골반 바닥을 넓혀줬어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미주신경 중에서도 내장기에 관련된 포유류의 미주신경, 뒤쪽의 미주신경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고요. 그것보다 더 즉각적으로 빠른 미주신경이 포유류한테는 있대요. 그게 바로 이쪽 앞쪽에 있는 수초로 연결된 앞쪽 미주신경이거든요. 그 실습을 지금 하면 제가 얼굴 표정도 좋아질 거고 목소리도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했듯이 손바닥을 어딘가 바닥에 탁자랄지 본인의 허리랄지 무릎 위랄지 그렇게 하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혜빵님이 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탁자 위에 손? 네. 네. 탁자 위에 손? 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 툭 어깨를 으쓱 툭이에요. 네. 어깨를 으쓱 툭. 지금 우리가 그냥 어깨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몸통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뒤에 날개축지뼈가 있어요. 날개뼈, 어깨뼈라고 하는데 이것을 살짝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뼈가 바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이 바로 나 햇번이 이렇게 벗어줘서 깜짝 놀랐어. 요 상부 승모근이라고 있어요. 네.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우리는 어깨를 항상 이렇게 들고 살죠. 이 근육을 수축하게 신호를 주는
신경이 있겠죠? 네. 우리는 신경에 반응하는 거니까. 음. 그 신경이 바로 뇌신경 11번 음. 미주신경을 돕는 더부신경이에요. 어.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러지 말자. 그죠? 이러지 말자. 음. 하나, 둘, 셋. 최대로 힘을 줬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러지 말자. 음. 거꾸로 뇌를 속이는 거죠. 네네. 아까 선생님이 저 떨지 말라고 시키라 그랬잖아요. 진짜 떨려 하면 진짜 떨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를 쓱.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등짝을 조이는 거예요. 해퍼님 등짝을 조이는 거예요. 뒤쪽을 이 부분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깨뼈의 각을 모아주는 거예요. 아래쪽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뭐냐면 얘가 벌려주고 그리고 빵빵하게 만들면서 이 부분이 빵빵해지면서 만세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웰빙밴드로 지금 웰빙밴드로 손잡이를 넣어보면 훨씬 어깨뼈의 움직임이 살아나요. 네. 머리가. 특히 어깨뼈의 움직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선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서 해보세요. 손가락이 동그래지면 지금 손가락, 손목, 팔꿈치, 네. 어깨뼈, 척추까지 연결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잘 가능성의 공간을 펼쳐서 또로록 손가락도 꼼지락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부터 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여기서 꿀렁거리면 연결성이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해주면 어깨뼈의 움직임을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손을 살짝 바꿔주시면 네. 앞쪽 판으로 오. 그렇죠? 오, 확장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잘못됐어요? 선생님, 잘못된 게 아니라 습관이 나온 게 어. 갈비뼈를 내미는 습관이 있으세요. 우리 맞아요. 애 낳고 나면 그렇게 돼요. 여기 무거우니까 얘를 이렇게 받치게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네. 애가 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갈비뼈가 이루고 살았거든 우리가.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든 등이 빵빵해야 돼요. 오. 그래서 등 빵빵 이거를 내쉬면서 등 빵빵 내쉬면서요. 네. 입으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 내지 마시고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혀는 입천장에 넓게 펼치고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이에요. 얘네들이 편안하게 또 등을 제끼셨어요. 오, 습관인가 봐요.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엄마들은 이렇게 왜 맨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변해가고 내 몸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 네. 어떻게 빨리 알아차리고 괜찮아. 난 알고 있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꼼지락.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기서 어깨뼈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를 하는 건 이걸 연결해주는 아까 어깨뼈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햇버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그렇게 하고 얘를 좀 더 내려주면 갈비뼈 있는 쪽이 더 인지가 잘 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이 부분이 잘 부풀어지는 나의 가능성의 공간이 확장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교감신경 항진으로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빳빳해져요.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우리의 호흡 근육, 횡격막은 갈비뼈 안쪽에 앞, 옆, 뒤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교감신경이 뒤쪽에 흉요추 쪽에서 등판에서 나오죠. 네. 그 부분이 꽉 얼음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아까 소화를 돕는 미주신경 등 쪽에서 내려오는 뒤쪽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이 나의 내장기까지 얼음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성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거죠. 심박수 70, 혈압 120에 80, 그리고 체온 36.5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거든요. 나의 무의식이. 음. 나의 자율신경계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 세포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풍선, 내쉴 때에는 뭔가 힘이 아래에서부터 들어옴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풍선되지 못하면요, 흉곽이 이렇게 부풀지 못하면 심장과 폐가 있는 공간이 확장되질 않아요. 저는 이걸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확장이 되어야 혈액이 더 부피가 더 공간이 더 넓은 곳에 머물러야 어떻게 될까요? 대동맥에 혈압 신호를 안 주죠.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여기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 뇌신경 9번 신경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안 되겠다. 지금 혈액량이 부족해. 혈액을 좀 만들어야겠어. 더 많이 돌게 만들어야겠어. 혈압을 높여야겠어. 그걸 신호를 주면 미주신경의 톤이 줄어들면서 심박수를 높입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에는 심박수가 높아지고 내쉴 때에는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심박변이도 HRV는 이런 원리로 사실은 뭐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오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숨을 이렇게 잘 쉴 수 있어야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나를 살립니다. 살리려고 노력했던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해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루의 아침이 이제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벌떡 왜? 우유 줘? 이러면서 이제 하루가 전쟁같이 시작되면은 이제 아기를 그러면 등원- 그게 노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끌려가는 삶. 맞아요. 그래서 네. 등원을 하고 나면 또 일에 또 끌려가고 또 하원 후에 끌려가고 사실 그게 엄마들의 루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방송을 보고 계신데 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미주신경을 깨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할게요. 네.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네. 이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만세가 안 되는 사람들도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지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등허리를 제끼지 않는 기지개.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서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골반을 흔들흔들하고 네. 흔들흔들하다 발바닥에 힘이 들어올 때 엉덩이를 살짝 들고 발바닥으로 일어나는 이런 습관으로 요것만 바꿔주셔도 내 몸의 주인 되는 삶 살 수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복습. 한 번 더 복습. 네. 기지개를 켜는 자, 삶.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자, 기지개 펴야 되겠죠? 기지개를 네. 기지개를 네, 한번 쭉 한번 피고, 네, 피고. 기지개를 껴고 네. 펴고 이때 선생님이 손목이 뒤로 제껴졌어요. 맞아요, 제껴줬어요. 이거는 뭐죠? 선생님의 습관이죠. 선생님의 일상 습관이 선생님의 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뇌가 시키는 대로 지금 근육이 수축을 한 거죠. 면 뇌에 끌려가는 삶으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중립을 그래서 우리는 네. 어떻게 의식적으로 습관화를 해야 되니 중립이란 뭐냐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면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손목 운동으로 아까 이걸 했던 거거든요. 꼼지락. 네, 네. 이렇게 제껴지기도 이렇게 제껴지기도 않게 하는 이런 꼼지락인데 밴드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손을 잘 꼼질꼼질. 우리 어르신들이 호두알 굴리죠? 네. 이렇게 막 너무-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가 지혜를. 담겨 있는 거군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꼭 배우세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 꼼지락부터 해보면 이 손이라든지 발에 굉장히 관절이 많아요. 내 몸이 뇌에 주는 신호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꼼질꼼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의 손에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손에는
파킨슨 질환 하면 우리 뭐가 떠오르죠? 도파민 분비를 적절히 좋게 해주는 기저핵과 공조를 해서 우리의 움직임의 모토 플래닝, 움직임을 계획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파민이 잘 분비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 동기 유발이 돼요. 같아요. 해볼까? 나 해볼까?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하고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이런 분들도 일단은 꼼지락부터.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 많이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누워서도 액티브 할 수 있어요. 예, 휠체어를 타면서도 물론 휠체어 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활동적일 수 있어요. 거기에 움직임이 어느 곳에서도 굶주려 있지 않게끔 그래서 뇌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꼼질꼼질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어깨뼈 꼼질꼼질 하고 조금씩 네. 괜찮을까? 나 만세해도 될까? 만세해도 되니? 그러면 쭉쭉쭉쭉 늘려볼까? 쭉 기지개 아우 해주는 거야. 이때 손가락도 다시 꼼지락. 이걸 아침에 해주고 수시로 누구처럼? 고양이처럼. 고양이들 막 쫙쫙하죠. 고양이처럼 또는 네. 우리 뭐 밀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조금 전까지 사자한테 쫓겼던 아이들이 부르르 떨고 풀을 뜯잖아요. 좀 그럴 수 있는 습관을 일상에서 주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아침에도 이렇게 해서 기지개 했으면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면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꼼질꼼질 움직임 해주고 흔들흔들하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 용어로 힙핸즈 스쿼시예요. 이 엉덩 관절 부위가 딱 접히는 느낌으로 엉덩이 살짝 들기 그리고 일어나 주는 거예요. 일어날 때 발바닥으로 쭉 밀어내는 접었던 걸 이렇게 펴는 진짜 네. 경첩이 아니고요. 접혔던 게 펼쳐지는 경첩 운동을 하고 기지개를 다시 한번 켜고 그리고 이런 습관을 일상에서 계속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직 본격적인 미주신경 활성화를 안 해서 아직까지 목소리가 안 들어와요. 이 상태로 방송을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6분 볼게요.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6분이요? 큰일 났네. 저는 12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꼼지락 됐잖아요.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하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이 턱선을 살짝 뭐냐면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빵빵 해서 이쪽을 고정을 시키고 턱선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트레치 되는 거예요. 뿔끝 흉쇄 유돌근이 솟았거든요. 저 솟았어요. 네, 솟아오른다는 건 지금 미주신경의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주신경을 돕는 더부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얘를 수축시키거든요. 여기가 지금 예, 뿔쳤어요. 그걸 본인이 계속 알아차리시면 감사해요. 알아차리신 거예요. 알아차렸으면 이제 습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뮤잉, 허밍이라고 요즘에 뮤잉 유행하잖아요. 혓바닥 입천장이 넓게 펼치고 코로 진동 스트레치 감각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저의 엄마들의 몸공부 책에 거표지를 이걸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아무도 이 책을 사서 보지 않을 거라고 징그럽다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초로 쌓여있는 정말 그 미주신경이 즉각적으로 아주 빠르죠. 도약전도 목소리 지금 이제 왔다. 그리고 꼼지락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힘 있는 근수축으로 림프 청소가 되는 터미누스 스트레치와 함께 미주신경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이제서야 목소리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끝내겠네. 큰일 났네. 죄송해요. 저 목소리 원래 이런 목소리거든요. 여기서 요즘에 유행 아파트 로제가 하는 음악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억해서 로제 아주 거만하고 도도하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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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얼마큼 돌아가나 지금은 요거밖에 안 돌아가. 네. 계속 하다 보면 고개가 잘 돌아가. 이걸 천천히부터 해서
할만하다 싶으면 그 박자에 맞춰서 아파트 아시겠죠? 본인의 몸에 허락을 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주신경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밀당 하듯이 쭉쭉 늘려줘요. 인대는 안전벨트, 근육은 브레이크 콱 밟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쁘고 안 좋잖아요. 그 운전기술 안 좋은 거예요. 내 몸에도 곳곳에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나의 관절을 지켜주는. 그리고 이렇게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가능성의 공간을 펼쳐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웰빙이죠. 네. 자, 그 사이에 또 질문들이 왔는데요. 자, 이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밴드는 다이소에서 구매해도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이소는 다 있죠. 특별히 그런 곳에 뭐 홈쇼핑도 안 했고요. 아무 곳에도 납품을 안 해요. 저희 이걸 알아주는 사람, 알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분들만 알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면 그냥 안 끊어지고 튼튼한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티파니에서 아침 흘림 보고 따라하는 중인데요. 밴드 없이 시청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시범 감동입니다.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보여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햇번님의 열정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꼭 누르고 갑니다. 덕분에 몇 년 만에 기지개를 핍니다. 와.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평소에 꼼질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됩니다. 시원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하니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어요. 이제 방송을 정말 마무리할 시점인데 오늘은요 최신 유행 곡이자 또 기지개와 꼼질하기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아파트로 한번 마무리를 할까요? 네, 따라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아까 가사 해보면 어떨까요? 외웠어요? 네. 가사를 네. 햇번님이 네. 라이브로 노래를 해주실 거예요. 네. 노래를 라이브로. 네,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할게요. 좋아요. 진짜 아파트는 비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하면 막 어지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전정 안구 트레이닝으로 정말 손의 활성화에 최고예요. 넘어지지 않는 전략.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아주 감당 가능한 부하로 조금씩 한번 도전해 보시게끔 도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할까요? 시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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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패스, 키스 패스. I'm trying to kiss you.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진짜 라이브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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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님 고마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노래를 원곡을 틀어서 못했지만 이렇게 또 라이브로 우리 햇번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블로그나 임상원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2년 만에 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짧게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여쭤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 햇번께 마무리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주에 살고 있는 엄마 강사이자 도민, 제주 도민 강사이자 치매 안심센터 강사이자 이제는 힐링 캠프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 소방대원들, 교육청 분들 움직임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마무리 부탁드려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공부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제가 소화해서 일반인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사실 저는 이렇게 엄마의 삶 이전에 명품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었고 그쪽에서
연예인들도 탑 연예인들과 그런 스태프들을 만나서 일을 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어디를 가는지 봤더니 사람들이 결국은 웰빙, 건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저는 먹거리 쪽으로 처음은 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랑 또 안 맞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그 길이 아니었고 다시 그냥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약간 자연의 회복력,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에 대한 그 회복력에 대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 길을 가다 보니 아팠을 때도 임상원 선생님과 연이 닿았고 이 분과 저의 철학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의 소리를 기울여서 어디가 필요한 부분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걸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가치라는 게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잖아요. 명품이라는 게 달리 명품인 게 아니라 비싸서 명품인 게 아니라요. 장인이 고집스럽게 자기 퀄리티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명품이 된 건데 선생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이거 명품인데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선생님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제 지인들한테 가족들에게 아빠, 치매 아빠, 여동생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과 저의 맞는 가치는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좋은 걸 많이 알리자. 같이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리고 네. 남주자. 많이 엄마들의 몸 공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엄마들의 몸 공부 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두 분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오전 시간대 들어와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상원 선생님 그리고 최원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